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아 양양군수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가 구속된 뒤 실형이 선고되면서 행정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진폐재해자들이 정선 사북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진폐재해자의 날을 맞아 진폐진단수당 현실화와 폐관기금의 진폐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원주 시민정치 아카데미 수료생 30여 명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우수의원 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불성실한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실망감도 밝혔습니다.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과 관련해 정책 연속성과 농정 안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아 양양군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행정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26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아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안마의자를 받고 성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김 군수 측이 A씨와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추가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았고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진아 양양군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양양군정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고 양양군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현직 군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양양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진아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는 김 군수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실형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양양군이 겪어내야 될 이런 미래가 과연 밝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군수의 부재가 얼마나 큰 우리 사회에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양양군정은 지난 1월 김진아 군수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면서 벌써 6개월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양양 연어 육상양식단지 조성,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현안 사업에도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이제 사실 저희가 변함없이 이제 행정 업무를 수행해 왔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은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가 국민의 곁에 존재할 것이고 특히 우려하고 있는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1심 판결과 관련해 김진아 군수 측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종 형이 확정되더라도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아 양양군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군수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과거 석탄산업 현장에서 평생을 바쳐 일했던 전국 진폐재해자들이 정선 사북에 모였습니다. 갱목을 짊어진 퍼포먼스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15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진폐진단수당 개선과 진폐복지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마등이 달린 헬멧을 쓰고 곡괭이를 든 채 행진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탄광 속에서 생명줄과도 같았던 갱목을 목에 걸고 힘겹게 끌며 이른바 막장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수십 년간 탄가루를 마셔 숨쉬는 것조차 힘들다는 진폐재해자들이 과거 탄광의 고된 노동을 몸으로 다시 표현한 겁니다. 26일 정선 사북에서 제10회 진폐재해자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산 진폐권익연대 등 전국 7개 진폐재해자 단체와 각급 기관 단체장, 주민 등 1,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진폐재해자들은 이날 성명서와 결의문을 잇따라 발표하며 진폐재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15년째 멈춰있는 진폐진단수당을 현실화하고 폐광지역 각 지자체에 배분되는 강원랜드 폐광기금의 진폐복지사업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 이후 모두 2조 7,600억 원 규모의 폐광기금이 지급됐지만 체감할 만한 지원이 없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요 기조에 광산 진폐재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부는 못 썼고 진폐 환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폐 환자들을 국민과 정치권이 기억하고 제대로 좀 도와달라. 한때 산업 역군으로 추앙받았던 광산 근로자들은 이제 고령의 나이로 호흡마저 어려운 진폐질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폐 등급 판정을 받아도 매달 받는 진단수당은 15년째 그대로 의료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최승준 정선군수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진폐재해자들의 희생을 책임있게 살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재해자들이 더 이상 이제 확장이 되지는 않거든요. 숫자적으로 이제 막 연세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 광부들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전향적인 그런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 진폐재해는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무지에서 벌였던 이 산업 질환입니다. 반드시 국가가 끝까지 그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석탄산업 전성기 전국에 360여 개였던 탄광은 이제 민영탄광인 삼척의 경동탄광을 제외하고 모두 폐광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목숨을 걸고 산업화에 불씨를 지폈던 광산 근로자들은 석탄산업 종결과는 별개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 시민정치 아카데미 수료생 30여 명이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우수의원 3명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익성과 전문성, 성실성을 갖춘 권아름 의원이 선정됐으며 산업경제위원회는 심영미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또 문화도시위원회에서는 수의계약 문제와 사유지 수혜복구 문제 등을 질의했던 김지헌 의원이 우수의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일부 시의원들에 대한 실망감도 밝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워스트 의원을 선정하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께서 좀 분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정치 아카데미는 앞으로도 원주시 의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우수 의원을 선정해 시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국 농어촌 기초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 농어촌 지역군수협의회는 26일 송미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과 관련해 정책 연속성과 농적 안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도 전임 장관을 유임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매우 이례적이고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농정의 안정성과 농어촌 미래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승준 정성군수는 송 장관의 유임을 통해 인구 감소, 기후위기, 고령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에도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강원 지역 정치권 소식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례대표 승계로 국회의원이 된 최혁진 국회의원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지난 23일 원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경석 대표와 센터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권익 요구안을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센터 위치가 건물 5층에 있어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문제를 지적하며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안전한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정책의 발전이 장애 당사자의 지원을 넘어 가족과 관련 기관들의 발전과 직결된다며 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협조도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허영 국회의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출범 소식을 전해온 건데요.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특별위원회는 공정거래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한 주주권 강화, 기업 투명성 제고 같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영 의원은 정치 안정과 함께 경제 성장에 지속 가능한 기반 설계를 통해 코리안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동해 삼척 태백 정선 국민의힘 이철기 의원은 지난 주말 지역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주말 사이 삼척 사회복지 박람회와 의용소방대 직무 경연대회 참석 후 백두대간을 넘어 정선에서 수만호탑 국보 승격 5주년 기념식까지 참석했습니다. 또 자유촌연맹 강원도 지부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지역 선수단을 응원하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힐링한다는 이철기 의원의 지역 사랑이 보이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원주시 간현파크 골프장 조성 2차 간담회 결과 장애인 구장 9홀 조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5일 원광수 원주시장 주재로 파크골프클럽협회 및 주민대책위원장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원주시 지회장이 참석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원주시는 간담회 결과 파크골프장 일반 구장 27홀과 장애인 구장 9홀 등 36홀 규모를 조성하고 축구장을 축소해 조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수욕장 환경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욕장 수질 검사 결과 대장균과 장구균은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백사장 모래에서는 비소, 납 등 유해 중금속이 미검출됐거나 기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